시청자 애라님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한국 자생출란을 난실에서 재배하면서 건강한 생장을 위해 이른 봄 2월과 늦가을 10월에 분과 흙가리, 봄꽃 전시회 출품, 가을 여배품 전시회 출품까지 그 준비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재배 관리에 있어서 반드시 예방하고 조치해줘야 될 전체적인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부분별로 그 재배의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자생출란을 자연 상태에서 난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희소성의 가치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분해 심고 재배를 하우스 난실이나 아파트 베란다 난실에서 때로는 노지로 재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배가 되어져야 하는 출란의 경우에 출품에서 전시회를 통해 인정을 받기까지 그 모든 과정의 준비를 위한 재배자의 관리 요령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2월과 10월에 있어서 분갈이를 하고 흙갈이를 하게 되는데, 분갈이 시기에 있어서는 주로 2월 봄과 10월 가을에 분갈이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신화인 새싹의 성장 상태를 확인하고 묵은 촉이나 잎이 떨어진 벌브는 분촉을 해서 따로 분에 올려 심어서 싹을 받기를 유도합니다. 분갈이 방법에 있어서는 손으로 분주하는 포기 나누기를 하시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고, 칼이나 가위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기구 불소독, 살충과 살균약 혼합 물에 담가서 바이러스 감염을 원초적으로 예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양토는 배수성과 보수성이 좋은 난석으로 선택을 하시되 중간석과 소석을 사용하시고, 분의 제일 마지막 그 배수구에는 큰 돌을 몇 개 사용하시면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저곡토를 사용하시고 또 수태 심기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재배자의 환경과 그 난초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분과 그 화분의 크기, 그 난초와의 조화에 관련해서는 화분 크기와 난초의 잎, 꽃의 균형미가 조화를 이루도록 신경을 써서 전시회에 출품할 때는 화장토도 일반 난석이 아닌 마감 화장토를 쓰셔야 됩니다. 시중에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봄꽃 전시회, 가을 여배품 전시회의 출품 준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의 시기는 봄철에는 주로 3월 달에 화해품 전시를 하고,
가을에는 주로 10월 달에 여배품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단위 난위의 전시회를 비롯해서 광역시 전국대회까지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 단체에 의해서 개최됩니다. 재배하고 계신 분들의 지역에 관련해서 그 연합회라든지 단위나누에 가입하시고 함께 재배에 대한 상식을 공유하고 전시회에 같이 출품하는, 그래서 재배를 하시는 분들의 그 노하우에 대해서 또는 그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회에 가입하시고 전시회에 출품하시기까지 재배를 하시는 애란인이 되셨으면 하고 제가 권유드리고 추천합니다. 이제 전시회의 출품작 선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꽃의 아름다움이 중요한 화예품과 난초의 잎무늬의 아름다움과 형태의 잎변이나 단엽종에 관련해서 중요한 여배품으로 구분을 해서 품종이 우수한 것들을 선별해서 출품하셔야 됩니다. 출품에 관련해서 갖춰야 될 출품자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종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되고 재배 이력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애란인들과 관람객들에게 난초의 그 품종과 명명된 이름,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난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돕도록 하시는 것이 출품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시회의 환경을 말씀을 드리면, 출품작은 잎과 꽃의 균형미, 그 균형미를 조화롭게 하셔야 되고, 화분 크기의 조화가 잘 어울려야 되며, 전시회에서는 일반인도 감상을 하다가 난초의 특성을 잘 소개하는 출품자가 자기 출품된 그 앞에서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이 구매를 원하면 판매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일반인 애란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초보가 되시는 분들, 중급 되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난초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어떤 품성을 갖고 있고 어떤 게 귀하고 어떤 게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출품하신 분이 자기 출품란 앞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출품자의 예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쉬움을 제가 많이 갖게 됩니다. 저는 출품하게 되면 항상 대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그 난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실 때는 제가 출품한 난이 아니라도 많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계절 재배 관리 및 예방과 그리고 처방에 있어서 조치에 관련한 그런 그 발빠른 처리가 중요하고, 난초의 특성에 있어서 재배 환경에 있어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사계절별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계절 중에 첫 번째 봄입니다. 봄은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좋은 곳에 두셔야 되고 생장이 활발하게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햇볕과 통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갈이와 분주를 실시하게 됩니다. 봄에는 주로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전시회가 끝날 무렵까지 보통 이제 3월에 분주를 또 분갈이를 하시게 됩니다. 이때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이제 살충제가 1차 끝난 이후에 분갈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갈이가 끝나면 약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안정기를 두셨다가 정착이 되면은 이제 살충 살균을 월 1회 정도 관주를 통해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봄에 3번, 가을에 3번 해서 한여름에는 제외하고요. 액비를 즉 희석된 비료를 그 비율대로 그 약의 성분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대수로 물에 희석을 해서 관주를 하시고 그리고 비료를 충분히 그 난초들이 이제 생장을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액비 또는 이제 고형 비료를 사용하셔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은 평균 기온이 26도 전후로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고 장마철 이후에 병해에 대해서 예방을 강화해야 합니다. 난초의 가장 치명적인 병이 바로 연부와 근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뿌리 썩은 병이나 무름병에 대해서 그렇게 보통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방을 잘 하시면서 과습하지 않도록 물주기를 잘 조절하시고 표토 즉 겉흙이 마른 후에 충분히 물이 속에 난석까지 흡수할 수 있도록 주셔야 됩니다. 그 난실에 있어서 외기 습도는 70에서 80%가 좋고 그 다음에 난석 즉 화분 안에 난석을 통한 뿌리에 습도를 유지해 주는 관수는 물을 주고 난 이후에 되도록이면 오래 가지 않도록 서서히 말러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 마르기 전에 또 물을 주고 거듭해서 또 물을 계속 유지를 하면 습생식물이지만 과습으로 인한 피해가 무름병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입니다. 병충해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줄기선충도 있고 총체벌레도 있습니다. 피해가 줄기선충이라든지 이 표면에 여러 가지 딱정벌레라든지 또는 이제 나방류에 의한 알을 표면에 이렇게 나서 그것이 이제 많은 잎에 줄기를 타고 또 기부로 들어가서 그 흡착을 해서 나중에 신화가 올라왔을 때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으면 이미 살충에 대해서는 때가 늦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살충 살균을 월 1회 정도 하시고요. 주로 신화가 표토를 뚫고 올라오기 전에 이미 벌브에서 신화가 성장을 하고 손가락 1mm 정도 큰 상황에서는 살충을 2-3번 정도 거듭해서 해주시는 것이 나중에 신화가 포트에 올라와서 총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예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을입니다. 가을은 주로 10월 달에 이제 1년 농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신화가 이제 4월, 5월, 6월 계속 여름에 성장을 했다가 10월이 지나면서
이제 11월이 될 때 무렵에서 모든 농사의 마무리 단계지요. 다시 말하면 신화가 성장을 멈추게 되고 다 성장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역시 가을 분갈이를 하셔야 되고 흙갈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산성화된 분이라든지 산성화된 난석을 교체해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때 이제 촉수가 많은 것은 분주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배 관리에 있어서 가을 시비를 세 차례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비배 관리에서 그 비료를 사용할 때는 직전에 영상 올려드렸지만 하이포넥스, 질소, 인산, 가리가 다 포함된 가을에는 그걸 줍니다. 그래서 질소가 10 정도나 8 정도 되는 것, 6 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료에 3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하이퍼넥스를 선택하고 파란 표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더 활력을 주기 위해서 활력제인 메네디를 희석을 해서 같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비료의 3요소에는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칼슘제는 특별히 추가해서 희석을 해가지고 함께 줍니다. 이것을 3번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여배품 전시회에 있어서 출품 준비를 위한 약식 분갈이를 하셔야 되죠. 전체를 털게 되면 뭐 잎이라든지 또는 봄에는 꽃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토 정도만 그 제거를 하시고 이미 분이 전시에 출품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그대로 털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태를 메네들에 적신 다음에 물기를 짜서 그 뿌리를 감아 가지고 출품 분에다가 안착을 시켜서 마지막 화장토를 검정 화장토, 출품용 화장토를 이제 덮어서 이렇게 출품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신화가 다 성장한 시기에 이 가을에는 이제 번식을 위한 분주 작업도 함께 진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3.5분 정도가 되면 3촉에서 4촉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고요. 4촉에서 이제 신화가 2-3촉씩 붙으면 가을에 분주를 해서 다시 그 따로 별도로 생장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계절 중에 겨울입니다. 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1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하 1도 이상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영상 1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입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3도에서 5도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는 영상 3도에서 5도가 적당한 것 같고, 이제 5도가 넘어가면 겨울이라도 분 안에서 신화가 눈을 뜨게 되고 결국 봄에 신화를 봤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는 잠을 재워야 되기 때문에 겨울 온도는 난실이 됐든 외기 온도가 됐든 생장에 있어서 많은 그 해 동안 관찰해 본 결과 영상 3도에서 5도 사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나 또는 온실이나 이렇게 월동 준비를 철저하게 영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물주기는 겨울에 줄여주는데 보통 15일 이상 간격으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여름에는 뭐 이틀 만에도 주지만 온도가 30, 막 5, 6도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이틀 만에도 물을 주지요. 그러나 겨울에는 과습을 피해주기 위해서 그 마르는 속도를 보면 약 15일 정도 간격으로 관리해서 과습을 피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및 세균 감염의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도구를 소독하고 감염된 난이나 그런
외부상으로 보일 때는 격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게 병이 들어서 생명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각을 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처리 방법이고, 전체적으로 난실이나 난들에게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병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연부 및 근부병입니다. 박테리아에 의한 병으로 벌브와 줄기가 물러지고 악취가 발생하며 감염 부위를 제거했을 경우에 흑갈색으로 변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박테리아나 여러 가지 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수시로 소독을, 불소독을 하시고 약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바이러스를 감염했을 경우에 한국자생출란 신비디움에 있어서는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고, 이것이 발생하게 되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감염된 난은 격리하거나 소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도구 소독을 하지 않아서 다른 난초에 접촉을 하게 되면 병이 옮겨가기 때문에 항상 다음 난초를 만질 때는 소독을 하신다는 겁니다. 손도 깨끗하게 하셔야 되고 기구도 소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살충 살균제를 사용하시고 늘 예찰로 병충해 확산을 막으셔야 되고, 건강한 생장을 유지시켜 주는데 각자의 난실에 들여온 난들에게 최소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그 애난인으로서의 자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한국 자생출란 재배에는 이제 겨울을 월동을 난 이후에 2월과 10월에 적절하게 분갈이, 그 다음에 분갈이 하면서 분촉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독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월경이나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꽃눈이 정상적인 위치에 달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거를 하시고 톱신 페스트를 발라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성화된 난석을 갈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봄꽃 전시회와 가을 여배품 전시회 그 시기적으로 미리 출품할 난들을 관리하면서 출품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체계적으로 해서 그 사계절에 맞는 그 온도, 그 다음에 그 외기의 통풍, 그 다음에 이제 관수인 물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병충해 예방과 처방에 있어서 철저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한국 자생출란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관리라 하겠습니다. 난실의 온도 관리, 통풍 관리, 그 다음에 물 관리, 병충해 관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갈이 시에 분촉도 하시고 상태 파악을 하셔서 집중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촉이나 난초를 손으로 만질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셔야 되고, 기구 소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출란을 키우는 것은 내 난실에 들여온 그 재배자의 그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로서 철저하게 생물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야만 그 난초의 품성을 볼 수 있는 전시회의 출품된 꽃난들, 그 다음에 이제 화예품 외에 여배품의 아름다운 모습, 형태의 가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재배자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관리하셨을 때 좋은 결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한국 자생출란을 난실에서 재배하면서 이제 건강한 생장을 위해서
사계절 어떻게 난초를 대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 지금 이제 9월 20일인데 지금은 이제 가을 여배품 전시회를 위한 이제 분갈이를 시작하면서 꽃 관리를 하시고 여배품 관리를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꽃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표토 위로 올라온 꽃대도 있고요. 아직 안 올라온 꽃대도 있는데 전시에 출품할 난을 선정하시고 화해가 됐든 여배가 됐든 수태를 씌우고 표토 위로 올라오면 꽃대를 이제 씌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가시면서 그 품성에 따라 온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난실에서는 적당한 기온이라 하더라도 꽃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공동 배양장에서는 개인 난실 같으면은 온도를 올릴 수 있다 하지만은 공동 배양장에는 개인의 의사를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출품할 난들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온도 관리를 하셔야만 그 꽃이 정상적인 발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경을 높이 올리며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출품 시기에 맞춰서 꽃대가 올라온 것을 조정하시고 방향을 설정하셔서 그래서 예술적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셔서 출품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자생출란을 재배하면서 효과적인 그런 성장 생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기르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개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에란을 산채하고 재배하고 전시에 출품하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드리고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동행튜브에 오셔서 함께 좋은 공유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